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윤 대통령 사우디 카타르 순방차 출국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대규모의 방산 투자를 또 약속하면서 추가적으로는 21조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하고 총 61조 원 가량이 투자된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소식이 전해오고 있는데 소장님, 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그렇죠. 뭐 방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동 찬스가 될 수 있다. 요즘 뭐 찬스가 있느냐라는 정말 볼멘 소리, 불만이 나오는 그런 정치 상황인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면서 지난해도 그렇지만 결국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에 우리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이른바 호르무즈의 기회다, 찬스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61조 중에서 40조는 지난해 이제 MOU를 체결한 거고 이번 방문에 일단 21조인데 상징적으로는 사실 더 많아요. 앞으로 샤인 프로젝트나 뭐 이미 계약이 됐지만 또 네옴시티는 뭐 660조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700조가 넘는 중동의 기회가 있다. 물론 그걸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 또 사우디와 또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와 협력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바로 뭐 좀 표를 보시죠. 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이미 지금 출국을 해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고 지금 22일 일정을 보시면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했습니다. 더 많이 협력하자, 방산도 협력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투자 포럼 참석을 했고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현지 시각이긴 하지만 한 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 또 한 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자, 킹 사우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 빈살만 왕세자의 이름도 끝을 보시면 알 사우드예요. 사우디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킹 사우드 대학 강연도 있고 24일까지 이제 포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우리 기업인들하고도 함께 이제 많은 MOU나 실제 계약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24일 카타르로 이동을 해서 국빈 일정을 또 소화를 합니다. 카타르 군주, 우리가 이제 에미르라 그래요. 세이크 타만 빈 하마드 알산이 또 왕과 이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이 있고 한 카타르 또 비즈니스 포럼 참석도 있습니다. 또 마침 지금 이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월드컵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지난해 월드컵이 있죠. 우리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또 골을 넣었죠. 바로 그 도하에 국제 원예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또 참석을 하고 카타르가 중동에서 교육 사업으로 상당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아랍 국가들도 카타르에 와서 대학을 다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개혁과 혁신적인 모델들이 많은 곳이 또 카타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 도시도 방문을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26일 귀국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상당히 많은 우리의 찬스를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윤 대통령 지금 순방 열심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든든하게 우리 경제인도 그렇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정의선 회장 우리 경제인도 대동하면서 우르르 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는 한 130여 명의 경제인들이 지금 동행을 하고 카타르에는 조금 이보다는 좀 줄어든 숫자입니다. 카타르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인들이 동행하는 숫자가 5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일정도 잠깐 전에 표를 보셨지만은 사우디 일정이 많잖아요. 빡빡해. 그래서 사우디의 기회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우디에서 얼마나 우리 경제인들이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요즘에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재용 우의선. 대통령이 순방 나갈 때마다 항상 동행을 하는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건희 회장 이제 추모 행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합류가 늦었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협력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동행을 할 수밖에 또 없는 일정인데 우선 중요한 게 중동이 그렇게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히 MZ세대가 있다면 앞으로 여행지를 두바이로 잡아라. 중동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중동 방문을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사실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잘 사우디와 카타르와 협의가 돼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을 포착하려면 결국 산업 경쟁력 강화다, 수출력 정대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중동이 이제 기회를 우리가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동남아에서는 뭐 베트남, 또 중동에서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UAE죠. 또 카타르 쪽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관련된 사람이 뭔지를 보는 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추산한 금액이 이제 40조 원 정도가 되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제 방금 전에 21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잠재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화면 한번 보시죠. 중동의 빅3 국가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뭐 위쪽을 보셔도 지금 전 세계 우리의 교육량의 증가율하고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의 3국 세계 빅3 국가의 교육량 증가율을 보면 상당히 높죠. 63.1%입니다. 지난해 각 국가별로 보더라도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가 상당히 늘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가느냐? 아랍에미레이트가 협의를 하다가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조금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이번엔 좀 그렇다. 다음에 방문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자, 사우디만 또 좀 좁혀서 한번 보죠. 결국은 빈살만 왕세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가까워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1985년생인 놀라지 마세요. 1985년생 빈살만 왕세자 한국 가고 싶다. 한국 사랑이 아주 뭐 지극합니다. K드라마를 즐겨본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친근감, 유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중동하면 주로 건설 에너지 이야기합니다. 오일머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수소 공급망 앞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가 되겠죠. 문화, 소프트웨어까지도 폭넓게 협력이 가능. 이 부분을 투자자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2030년 이제 네옴시티 이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원전,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인공지능, AI까지.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 모든 걸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도 아니라 또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이 모든 걸 함께 신속하게 해나갈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심지어는 방산까지. 그래서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을 때 그 다음에는 일본 일정인데 안 가. 한국이 더 좋아. 일 끝났어. 이제 집에 가면 돼. 이럴 정도로 상당히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은데 이걸 우리가 노려야 됩니다. 정상 간의 친밀감, 유대감 이것도 상당히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K방산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40조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이 빈살만 왕세자가 11월 달에 왔을 때 29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계약과 양해각서 실제 이제 샤인 프로젝트는 계약이 됐어요. 그 부분하고 이제 이번 방문을 통해서 건설 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조선도 들어갑니다. 스마트폰까지 전방위로 확대가 된다는 것.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 돈으로 한 27조 넘게 이 아랍의 사우디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디리아 유적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디리아 유적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갔습니다. 여기에 완전 친한파예요. 이 투자부 장관이.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는 중에 이게 사실 기업의 이름이 공개가 안 됐어요. 이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호텔과 식당을 대규모로 만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추정컨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롯데 아니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빈살만 왕세자도 그렇고 이 투자부 장관이 상당히 우리 기업 중에서 롯데와 가까워요. 또 하나가 또 호텔과 리조트와 푸드도 하니까
롯데일 가능성, 하나일 가능성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기업을 화면으로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소개해드릴 텐데 자 바로 다음 그래프 보여주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프로젝트입니다. 밑에 계약 규모를 보시면 무려 6조 5천억 원인데 사우디 동부 담맘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주바일 그러면 우리가 많이 우리 건설회사가 진출을 했던 곳이에요.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누가? 현대건설이. 저 부분을 조금 뒤에 바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결국 네옴시티입니다. 2030년에 이제 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네옴시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볼 부분은 여기에 총망라된 기술이 들어가요. 어느 한 부분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지난해 회담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석유화학, 스마트팜, 바이오 어떤 분야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샤인 프로젝트는 지금 S-오일하고 아람코가 살만 왕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샤인 프로젝트로 대규모 우리나라 내에 공장이 이제 건설이 된 건데 이게 투자 규모가 9조가 넘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샤인이 아랍어로 뭡니까? 매라는 뜻이죠. 이게 왕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네옴시티는 2030 자, 이 사우디가 2030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 사우디가 우리와 지금 11월 부산 엑스포 세계 엑스포 개최지를 놓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그 리야드 수도입니다. 거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많은 이야기 필요 없이 이거 보시면은 오른쪽에 사우디아라비아 흰색으로 된 지도 보이시죠? 저 위쪽에 사실 저기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랑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이 네옴시티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트로제나도 있고 자 더라인도 있고 옥사곤도 있고 이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사업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660조인데 지금 한 800조 정도 될 것이다라는 또 추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업 몇 개만 이야기하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자 더 라인 사업 자급자족형 직선도시도 더 라인입니다. 저기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뛰어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소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우디에 상당히 많은 원유를 통해서 LNG 가스를 통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파생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암모니아 등입니다. 이런 대규모를 또 수입하는 회사가 롯데 정밀하기인데 이쪽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카타르 이야기 빼놓으면 또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카타르도 지금 에카 천연가스 생산을 할 거고 아까 조선을 말씀드렸던 것이 카타르예요. 자 LNG 에카 천연가스를 에카 이제 이 에카로 된 겁니다. 고체가 아니고 이걸 다른 쪽으로 이제 기체로 된 것도 아니고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에카 천연가스를 운송할 배가 필요하죠. 전 세계 기술력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중공업 등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린 종목이 자 이 기업 모르면은 뭐 간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그동안 많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아까 제가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이제 건설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한때 중동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화와 동화건설과 현대건설인데 오늘 자 현대건설 소개해드립니다. 자 화면부터 보시죠. 지금 제가 왜 이 화면을 보여드리냐면 앞으로 중동 특수도 상당히 노릴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국내 건설, 해외 건설에서는 사실상 1위 기업인데 가만히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움직였습니다. 2016년부터. 근데 지금 이 주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죠? 가장 높았을 때는 7만 원 이상이었고 지금 이제 3만 원 되니까 앞으로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역량 또 중동에서의 또 기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건 산업 이 많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이라면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매출액이 40%, 영업이익이 60%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순이익이 생각보다는 썩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순이익이 생각보다 썩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 국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해외 건설 부분도 확 터지기는 좀 직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부동산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현대건설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네옴 러닝 터널, 이라크의 바스라 정유공장, 또 폴란드의 올레핀 확장공사, 이 해외 대형 공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중동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석유화학 단지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 이제 국내 주택 부문 실적인데 이건 뭐 당분간 좋을 수가 없겠죠. 다른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해외 이 수주 능력 또 건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운영 능력 이런 면에서는 현대건설만한 기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건설사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거는 좀 약간 경색될 때 국내 경기든 해외 경기든 좀 괜찮을까?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대건설만큼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가 없다는 것도 투자자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조 7,271억 원이 있고요. 순현금 자산도 1조 한 5천억 원 있어요. 뭐 이 정도면 이 기업이 내일 당장 위태롭다. 그리고 모기업이 어디입니까? 모기업이 어디예요? 현대차그룹이잖아요. 아니 현대건설을 정주영 회장이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기업인데 뭐 파산하도록 두겠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요즘에 뾰족하게 뭐 2차 전지든 초전도체든 뭐 반도체든 잡히는 게 없다. 이럴 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현대건설 쪽에 조금 관심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하나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주시죠. 그 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 바로 아미랄 프로젝트입니다. 자 차트 그래프 말고요. 아미랄 프로젝트죠. 아미랄 프로젝트를 한 번만 더 보여주죠. 자 이것 자체가 가만히 보시면 연 165만 톤 에틸렌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이 에틸렌 공장이 아니라 이걸 다 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상당히 해외 건설 시장에서 실적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로부터도 추가 수주도 가능해진다. 이 점에 현대건설에 주목하는 것이고 또 하나 기업으로 넘어가 봅니다. 롯데 정밀화학. 자 롯데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롯데는 케미칼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케미칼은 석유화학입니다. 그런데 이 롯데 정밀화학은 이런 신소재를 가지고서 2차, 3차 파생되는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뭐 암모니아 이런 쪽도 상당히 사업의 어떤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롯데 정밀화학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롯데 계열의 화학 기업들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케미칼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롯데 정밀화학은 좀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같아요. 4분기 실적이 좀 반등세를 찾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 이유를 보면은 뭐 3분기 매출도 그렇지만은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당장은 안 좋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갔는데 아니 무슨 이게 주목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4분기부터 또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중동에서 찬스를 찾을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4분기에는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 되고 또 중국 추가 경기 부양책에 따른 뭐 건설 경기 회복되고 인도 지역의 인프라 이제 지출 확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수요 개선이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중동을 빼놓고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동이죠. 사우디의 고부가 정밀화학 생산 거점이 구축된다는 거. 이 지점에서 제가 이런 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디디아 유적지 이야기를 할 때 롯데가 지금 하기는 아직 불가합니다. 롯데가 언급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 투자부 장관이 상당히 롯데하고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 11월 달에 방문했는데 주로 예전에는 신라호텔에 많이 갔거든. 근데 롯데호를 콕 집어서 롯데호텔로 갔어요. 그리고 신동빈 회장하고 롯데케미칼 샤인 프로젝트도 좀 앞으로 연계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롯데 정밀화학도 상당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지난해 이미 롯데 정밀화학하고는 MOU를 체결을 했고요. 자, 그때 MOU 체결하는데 온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우디 이번에 방문지인 디디아 유적지에 동행한 바로 칼리드 알 필리 이 투자부 장관이에요. 상당히 막강한 입김이 있는 사람인데 롯데랑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단정지어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디디아 유적지가 최종적으로 롯데인 걸로 결정이 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걸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사우디 투자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기존의 오일, 또 가스, 기초화학 사업의 정밀화학, 전자소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롯데 정밀화학이 만들어내는 이 암모니아가 수소 에너지하고도 연관되고 또 다른 뭐 반도체나 2차 전지하고도 연계돼요.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그런 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하나 더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게 그럼 롯데케미칼은 롯데정밀하고 상관이 없느냐? 자, 보시면 아람코와 사우디에서 블루수소 프로젝트 또 롯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우디가 나오고 아람코가 누구 소유라 그랬죠? 빈살만 왕세자 소유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지금 사우디와 또 빈살만 왕세자 이쪽과 상당히 가깝다. 또 전 세계 수소 시장은 지금 성장하는데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학이 관계가 있다. 또 하나 롯데정밀학에 주목하는 건 뭐냐면 롯데케미칼에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또 2차, 3차로 유통시키는 것도 롯데정밀학이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근거를 보더라도 롯데정밀학의 투자에 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개인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현대건설, 중동 찬스 관련해서 롯데정밀화학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종찬 소장님께서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아주 빼곡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대통령 중동 순방 꽉 막힌 우리 지금 현재 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해서 빈살만 왕세자와 카타르 국왕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건설, 두 번째는 롯데정밀화학인데요.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지금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